my god, my teeth! 파이어! 파이어! 불이야! 불! 지금 들리십니까? 이건 그릇 깨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본이 1조 원을 들여 만든 초밥이 돌덩이가 되어 선수들의 이빨을 부러뜨리는 소리입니다. 영하 20도의 지옥이 된 밀라노. 일본의 밥은 흉기가 되었고 중국의 도시락은 폭탄처럼 터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죽겠다며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곳. 쓰레기장 옆이라 무시받던 한국 텐트에서만 기적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슐랭 심사위원도 콧대 높은 IOC 위원장도 고작 500원짜리 종이컵 하나를 얻기 위해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그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전 세계를 집어삼킨 대한민국 국물 한 모금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너무 춥지만 어르신들 생각하며 버텨요. 따뜻한 구독과 댓글 한마디면 사르르 녹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올림픽 취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하 25도의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기록이자 돈으로 쌓아 올린 가짜 권위가 어떻게 박살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고발입니다. 당신이 만약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신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밀라노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흉기가 되고 대접받아야 할 선수들이 개처럼 취급받는 이곳. 도대체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왕국 노르웨이에서 온 스포츠 기자 에릭 다림입니다. 제 고향 오슬로의 추위는 여기 비하면 장난입니다. 저는 이번 취재가 쉬울 거라 자만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겨울? 기껏해야 낭만적이겠지. 따뜻한 에스프레소나 마시며 기사나 써야겠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지금 밀라노 선수촌은 거대한 냉동고입니다. 알프스 산맥을 타고 내려온 살인적인 한파가 모든 것을 얼려버렸더라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25도. 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애는 날씨였습니다. 제가 신고 온 특수 방아나 밑창이 얼어서 걸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입김을 불면 그 자리에서 서리가 되어 수염에 달라붙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들의 끔찍한 오만함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직위원회는 난방시설도 없는 얇은 천막을 식당이랍시고 던져놓았습니다. 우리는 미식의 나라다. 파스타 한 접시면 추위 따위 잊게 될 것이다. 그들의 콧대는 알프스보다 높았지만 현실은 얼마나 참혹했겠습니까? 식당 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쓰레기통에 처박힌 수천 그릇의 파스타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야 할 토마토 소스는 붉은 얼음덩어리가 되어 면발에 흉하게 엉겨붙어 있더라고요. 포크로 찍으면 팅 하고 튕겨나갑니다. 선수들은 고무 타이어를 씹는 것 같다며 식판을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선수들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비극, 아니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는 바로 그 옆 일본 부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무려 1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름하여 오모테나시, 풀이하면 지성어린 환대. 그들은 식당 정중앙, 가장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명당 자리를 차지했더라고요. 입구에는 기모노를 입은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인사하고 있었죠. 세계 최고의 쌀로 만든 프리미엄 스시입니다. 어서 드세요. 일본 올림픽 위원장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한국의 싸구려 밥상 따위는 저 아버지도 못하게 만들겠다. 우리는 예술을 보여주겠다. 그들은 보온 용기 따위는 쓰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7기 그릇의 아름다움을 가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음식의 온도를 지키는 것보다 인스타그램 사진에 예쁘게 나오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사람보다 밥을 담는 그릇이 더 귀하다는 그들의 철학. 영하 25도의 날씨에 차가운 초밥을 내놓겠다는 발상 자체가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오만의 대가는 밥뚜껑을 여는 순간 선수들에게 피해 보복으로 돌아갔습니다. 악! 마이투스! 내 이빨! 식당 구석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졌습니다. 캐나다 아이스하키 팀의 덩치 큰 주장이 입을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더라고요. 그가 고통 속에 뱉어낸 건 밥알이 아니었습니다. 돌덩이였습니다. 수분을 머금은 초밥이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처럼 꽁꽁 얼어붙어 말 그대로 흉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내 이빨을 부러뜨리려고 작정한 거야? 선수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야 할 참치뱃살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혀를 베어버렸고, 따뜻해야 할 미소 된장국은 숟가락이 꽂힌 채로 흉물스러운 빙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도시락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일본 셰프들은 사색이 되어 외쳤습니다. 스미마생, 전자레인지 가져와.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비싸다는 칠기 그릇은 금속 성분이 있어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불꽃이 튀며 터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릇을 옮겨 담아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미 식당 바닥은 깨진 칠기 조각과 얼어붙은 밥알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화려한 15만 원짜리 도시락들은 선수들의 입이 아닌 차가운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1조 원의 예산이 고작 쓰레기를 만드는 데 쓰인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취재 수첩에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1조 원으로 예쁜 쓰레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몰락을 비웃으며 등장한 또 하나의 빌런,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발열 도시락을 흉내낸 제품을 대량으로 가져왔더라고요. 한국 것보다 화력이 2배 강하다. 가격은 절반이다. 그들의 물량 공세는 대단했습니다. 마치 인해 전술을 펼치듯 식당 한쪽을 붉은색 도시락으로 도배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안전검증도 안 된 싸구려 화학 발열체를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싸고 강하면 장땡이다라는 그들의 무모함이 결국 끔찍한 사고를 불러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식당 곳곳에서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가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리며 내뿜는 시커먼 유독가스였습니다. 파이어! 독가스다! 도망쳐!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매캐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콜록! 눈이 따가워. 선수들은 코와 입을 막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밥을 먹던 숟가락을 던지고 살기 위해 비상구로 달리는 그 처참한 광경. 상상이 가십니까? 일본의 냉동 쓰레기와 중국의 화생방 가스. 밀라노 선수촌 식당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받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배고픔을 채우러 왔다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저는 펜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배고픈 선수들에게 돌덩이를 던져주고 독가스를 마시게 하다니. 이게 올림픽입니까? 저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며 짐을 싸서 호텔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여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며 발길을 돌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옥 같은 식당을 빠져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던 제 코끝에 믿을 수 없는 향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타는 냄새도 비린내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깊고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마치 제 고향 노르웨이의 어머니가 겨울밤에 끓여주던 스튜 냄새처럼 얼어붙은 영혼을 어루만지는 듯한 향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지? 사람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냄새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식당 정문도 화려한 중앙홀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곳. 악취가 난다며 화장실 옆으로 쫓겨난 초라한 야외 부스였습니다. 코리아? 저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 거지? 한국? 거기 김치 냄새 난다고 쫓겨난 곳 아니야?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그곳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거칠애의 목숨을 걸 때, 중국이 가짜를 만들어낼 때, 대한민국은 그곳에서 기적을 끓여내고 있었습니다. 텐트 안에는 수백 개의 도시락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모든 도시락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규칙적이고 힘차게 말입니다. 일본의 초밥을 돌덩이로 만든 그 영하 20도의 추위도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무려 22억 원을 들여 개발했다는 초정밀 발열 용기. 그리고 그 안에서 펄펄 끓고 있는 건 한국인들의 소울푸드 떡국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따뜻할 때 드십시오. 한국인 조리장이 뚜껑을 열자 엄청난 증기와 함께 뽀얀 국물의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사골 국물 위로 알록달록한 지단 고명이 올라간 떡국. 그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은 얼어붙은 선수들의 얼굴을 녹여버릴 듯 강렬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프랑스 펜싱 선수가 쭈뼛거리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 일본 초밥을 먹다 입술을 다친 상태였습니다. 이것도 차가운 거 아니야? 의심 반, 기대 반으로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그 순간. 꿀꺽!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 수백 명의 시선이 그 선수의 입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오 마이 갓!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This is salvation. 단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내장을 타고 내려가는 그 뜨끈한 국물 한 모금에 유럽의 건장한 청년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 국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선수들이 미친 듯이 한국 텐트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좀 줘.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제발 이 추위 좀 녹여주시오. 아비규환?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팀의 반응이 걸작이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면 가격을 올리거나 배짱을 부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줄을 서세요. 100달러입니다. 해도 다들 샀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조리장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다 오세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15만 원짜리 차가운 도시락으로 자존심을 세우려 할 때, 대한민국은 밥은 먹여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 세계를 품었습니다. 지금 저 줄을 보십시오. IOC 위원장도, 미슐랭 가이드 평가원도, 심지어 아까 초밥을 던져버린 일본 코치진까지 모두가 한국 텐트 앞에 줄을 서서 종이컵 하나를 받기 위해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격입니다. 1조 원의 돈으로 바른 거치장? 그건 추위 한 번이면 벗겨지는 화장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은 따뜻한 밥 한 끼, 그 속에 담긴 정은 가장 춥고 배고픈 순간에 빛을 발하는 진짜 실력입니다.
일본의 오만함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 중국의 가짜가 연기처럼 사라진 그 자리. 바로 그곳에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가장 뜨겁고 자랑스럽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밀라노 대첩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날 밀라노 선수촌 식당 앞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1조 원짜리 초밥은 돌덩이가 되어 선수들의 입안을 공격했고, 중국이 내놓은 짝퉁 도시락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식당을 화생방 훈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던 5천 명의 선수들. 그들의 눈빛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얼어 죽는 건가? 하지만 바로 그때 기적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악취가 난다며 화장실 옆 구석진 야외 부스로 쫓겨났던 대한민국 선수단. 모두가 비웃고 외면했던 그 초라한 천막 안에서 믿을 수 없는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식욕을 자극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알프스의 바람을 가르고 날아온 아주 깊고 진한 육수의 향기. 마치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봄바람처럼 지옥 같던 식당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 냄새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붉은 카펫도 없는 그 낡은 텐트 앞.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수백 미터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을 앙숙국가의 선수들이 어깨를 맞대고 묵묵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줄의 맨 앞에는 정말 뜻밖의 인물들도 보였습니다.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는다는 콧대 높은 IOC 위원, 그리고 전 세계 미식 트렌드를 좌지우지한다는 미슐랭 가이드의 수석평가원까지. 평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턱시도를 입고 와인을 흔들던 그 오만한 귀족들이 지금은 체면도 위신도 다 내팽개친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건 크리스털 와인잔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500원짜리 뜨거운 김에 쭈글쭈글해진 하얀 종이컵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종이컵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성배 홀리 그레일라도 되는 양 떨리는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후루룩.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국물 넘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려던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슐랭 수석평가원의 안경 너머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 속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독설가로 유명한 그가 고작 떡국 국물 한 모금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 양반, 이건 수프가 아니오, 마법이오. 내 혀는 평생 수천 가지 요리를 평가해왔지만 내 영혼은 단 한 번도 위로받지 못했소. 그런데 이 하얀 국물이 30년 전 돌아가신 내 어머니의 품속을 떠올리게 하는구려. 그의 고백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하얀 국물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전 세계인의 영혼을 울린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소울푸드 떡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이 국물은 그냥 끓인 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조리장들이 무려 24시간 동안 소뼈를 우려내고 기름기를 걷어내며 정성으로 달인 보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농축된 그 뽀얀 사골 국물. 그 안에 쫄깃한 쌀떡을 넣고 끓여낸 이 한 그릇은 추위에 지친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쇼트트랙 선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오 마이 갓, 내 몸속에 난로가 켜진 것 같아요. 얼어붙었던 혈관이 다시 뛰는 기분입니다. 그는 숟가락질을 멈추지 못하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습니다. 독일 노르딕 코치는 떡을 씹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하얀 파스타는 도대체 뭡니까? 씹을 때마다 쫀득쫀득하게 춤을 추는데 먹을수록 힘이 솟는 기분이에요. 치즈도 아니고 젤리도 아닌데 정말 미치도록 맛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프리카계 미국 선수였습니다. 그는 국물을 마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아플 때 어머니가 뼈를 고아서 국물을 주셨어요.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어머니의 맛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수들은 지갑을 꺼내들고 앞다투어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100달러? 200달러? 내 시계를 받아주시오. 롤렉스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값이라며 가진 것들을 전부 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조리장이 국자를 내려놓고 인자한 미소로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미소는 알프스의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돈은 받지 않습니다. 넣어두세요. 통역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조리장은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떡국은 한국에서 새해 첫날에 먹는 음식입니다. 하얗고 긴 가래떡처럼 무병장수하고 엽전 모양으로 썬떡처럼 부자 되라고 서로 복을 빌어주는 음식이죠. 당신들 모두 지난 4년 동안 피땀 흘리며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지금은 경쟁자지만 밥 먹을 때만큼은 식구입니다. 뜨끈한 떡국 한 그릇 먹고 다들 원하는 꿈 이루세요. 그게 내 밥값입니다. 그 통역을 들은 선수촌 식당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경쟁과 승리만이 전부였던 그 차가운 올림픽 현장에서 처음으로 축복과 응원이라는 따뜻한 단어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조리장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텐트 입구 쪽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쭈뼛거리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얀 조리복에 재팬 마크가 선명하게 박힌 중년 남성. 바로 이번 올림픽 식당의 총괄 책임을 맡았던 일본 최고의 초밥장인 다나카 셰프였습니다. 선수들은 그를 보자마자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만든 돌덩이 초밥 때문에 내 이빨이 나갔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당장 나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다나카 셰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국 조리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소문난 일본 장인이 라이벌인 한국 텐트에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국물 한 모금만 맛볼 수 있겠습니까? 모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주변에선 쫓아내라는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한국 조리장은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들어 뜨거운 떡국을 한 컵 가득 담아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식기 전에. 당신도 춥지 않소. 다나카 셰프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아주 천천히 국물을 삼켰습니다. 꿀꺽.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두 눈을 질끈 감더니 컵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어깨가 참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일본 최고의 장인이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는 컵을 바닥에 내려놓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졌습니다. 완벽하게 졌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한국 조리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1조 원을 들여 겉모습만 화려한 그릇을 빚어졌지만 당신들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끓였군요. 우리는 멋을 팔려 했지만 당신들은 복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장인정신이라는 게 고작 이 종이컵 하나만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패배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가짜 권위가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과 위대한 정신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돈으로 칠하고 기술로 포장해도 사람을 향한 진심이 빠진 요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는 이미 결정되었으니까요. 빙판 위에서 0.01초를 다투는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춥고 배고픈 순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밥그릇을 내어준 사람들. 모두가 잘 되길 바란다며 떡국을 퍼주던 한국의 그 넉넉한 인심. 그날 밤 밀라노의 밤하늘에는 별이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화장실 옆 초라한 텐트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그 어떤 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대한민국의 숨결이자 위대한 국격의 증거였습니다. 지금까지 밀라노에서 노르웨이 기자 에릭 달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는 이미 결정되었으니까요. 가장 춥고 배고픈 순간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밥그릇을 내어준 사람들. 모두가 잘 되길 바란다며 떡국을 퍼주던 한국의 그 넉넉한 인심. 그날 밤 밀라노의 밤하늘에는 별이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화장실 옆 초라한 텐트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그 어떤 별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대한민국의 숨결이자 위대한 국격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정이라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차가운 떡국 국물 하나로 사람을 울리는 그 마음 말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 한국 음식이 사무치게 궁금해집니다. 특히 제 친한 한국인 친구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던 그 음식. 뚝배기에서 용암처럼 펄펄 끓는 빨간 순두부찌개 말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면 꼭 그 매콤하고 뜨거운 맛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혼을 울리는 음식이 있으시겠죠? 가장 춥고 힘들 때 눈물 나도록 고마웠던 따뜻한 밥 한 끼. 어머니의 된장찌개일 수도 있고 퇴근길 포장마차 어묵 국물일 수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만의 소울푸드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이 모여 더 훈훈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비밀스러운 감동을 전하는 K기 밀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